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25쪽을 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오늘이 그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그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번. 자, 3번이 뭔가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파트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1절에는 이제 무슨 시설로 나오나요? 기반시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반시설이든 도시계획 시설이든 광역시설이든 모두 같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의 그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자, 무슨 시설 중에서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종류를 보면 종류는 약 50여 가지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시설별로 교통시설이 뭐냐, 공간시설이 뭐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맨 밑에 있는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 2개를 묶을까요? 그 2개 묶어서 거기다 별표하시면 돼요. 즉, 50가지는 다 못 외우니까 그 2개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가 연결이 잘못된 것,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요. 그때는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만 암기하시면 문제가 풀리게끔 나와요. 출제위원들도 무식하게 내지는 않아요. 이걸 다 암기해야 푼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 2개를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그 나중에 2개는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한 문제짜리 맞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때 보시면 유통공급시설에는 공동구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 간혹가다 공동구는 무슨 시설이냐 이렇게 물을 때 지문 한 개 나올 때 유통공급시설이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50여 가지의 시설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시설은 딱 3개가 있다 이렇게 말해. 세분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2번에 보면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렇게 세분되죠. 세분한 내용은 외우실 건 없어요. 그냥 세분한 시설은 몇 개가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대신에 2번 지문 끝에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다 0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세분은 무슨 영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세분, 그럼 어떻게 됐죠? 대통령령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역시 시설도 세분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 도로에 보시면 6번 볼까? 6번. 그 세분한 거 6번. 고가도로 나와 있나요? 고가도로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4라고 되어 있나요? 4? 그걸 숫자 7로 고치세요. 숫자 7.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6번째고 7번이 지하도로예요. 지하도로. 왜 갑자기 4가 나왔을까? 그게 가목, 나목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는 고쳤어 지금. 근데 4목은 7번을 못 고쳐서 그냥 4자가 나온 거예요. 혹시 물어보신 분 있어 그런 거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종류는 몇 개가 있다? 7개 있다. 이렇게 고쳐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오른쪽 2절로 넘어가시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가 나올 때 1번 시설의 설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원칙 지상이든 수상이든 공중, 수중, 지하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관리계획 6가지 암기하셨죠? 무조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나오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다 하든 수상에 하든 공중, 수중, 지하에 하든 모든 기반시설의 설치는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에서 첫 줄 그 중간쯤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말 나오나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큰일 나. 그건 법조문이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무슨 계획 결정 없이도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법조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시험은 법조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기반시설의 설치는 원칙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하는 거고 예외로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어디서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오늘은 대통령령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그 박스에 1번, 2번 묶어서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오늘은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때 대통령령이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 나중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가 나와. 방금은 설치를 배운 거고 지금 관리예요 이제. 자, 관리에 대해서는 자 문장 밑줄 그어보세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여기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여기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이렇게 했네요. 그럼 다음에 의한다가 국가관리가 있고 지자체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럼 바로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와야 되나?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 국가나 지자체는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 그래서 그 관리 옆에다 여러분 책에 관리라고 써진 부분 있나요?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관리는 원칙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있어요. 기반시설의 설치는 원칙 그럼 어디에 있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그래서 이제 예외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없는 경우 요때야. 거기에 없을 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책을 배우는 거예요. 책을. 조문에는 그렇게만 써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조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 시설의 관리는 이 법과 다른 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국가하고 지자체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칙은 무슨 법에?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는데 이 법과 다른 법에 없을 때 어디에서?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 요 지문이 나오려면 앞에 여기가 없을 때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이 법과 다른 법에 없을 때는 바로 국가나 지자체 관리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 관리는 그 이제 괄호 속에 보시면 무슨 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지자체 관리 그럼 뭐로 정해?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지자체 그럼 뭐 조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항상 지자체라는 건 다른 법을 만들 수가 없어. 조례라는 것밖에는. 자, 여러분 이제 국가가 관리할 때 대통령령에 가면 이름이 누구로 나올 거냐? 바로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라고 돼 있어. 그게 무슨 령에 들어있다? 대통령령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거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무슨 령으로? 대통령 이렇게 내든가 아니면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 그럼 무조건 뭐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3절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그럼 광역시설이란 역시 무슨 시설인데? 기반시설인데 박스 안에 1번 2번 둘 이상 특광시군에 어떻게 돼 있어? 걸쳐 있다. 항상 광역하면 걸쳐 있다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둘 이상 특광시군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한다.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란다. 그럼 1번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한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럼 광역시설 설치할 때도 원칙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고 예외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럼 광역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 법이나 다른 법으로 하고
예외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방금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를 무슨 시설에도 광역시설에도 똑같이 적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자,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 결국 무슨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이죠. 또 광역시설이 또 무슨 시설이야? 무슨 시설이냐면 역시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든 도시계획 시설이든 광역시설이든 설치관리 물으면 방금 배운 그대로 똑같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로는 무슨 용으로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무슨 결정 없이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게 예외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관리 그러면 관리의 원칙은 무슨 법에 있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있고 자, 예외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자, 어디서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관리는 무슨 용으로 정하고 대통령령 그리고 지자체 나오면 무조건 조례로 정한다. 혹시 이제 시험에서 대통령령을 대신에 다른 걸로 물으면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방법이면 자, 광역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도 원칙은 무슨 시설과 같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도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 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예외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외. 특, 광,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게 예외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특광시장군수는 원칙이었나요? 예외였나요? 지금까지는 전부 원칙에만 있어. 특광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에서 원칙하면 반드시 누구였나요?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런데 무슨 시설은? 광역시설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나와. 요게 하나가 주의사항.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자꾸 내는 거야. 지금까지 특광시장군수는 공법 시간에는 무조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무슨 시설만큼은? 광역만큼은 예외로 나와. 광역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틀려 여기서. 여러분 책에 1번도 고치시면 돼. 1번 협약 체결 협의의 구성 이렇게 돼 있나요? 제목을 이렇게 고치시면 돼. 그 1번 여러분 책에 양과로 1번 제목 고치라는 이야기. 제목을 항상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예외. 그럼 먼저 누가?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게 예외야. 여러분 상식은 협약 체결이네. 협의의 구성이 관리한다. 설치 말이 안 맞아 이게. 사람이지. 설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 시장군수예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는 맞아요. 여러분 책이. 2번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도지사 설치 관리죠. 3번은 법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설치 관리하는 거지. 협약이 설치 관리한다 말이 안 맞지 지문이. 그래서 항상 광역시설만큼은 원칙은 요 방법과 똑같이 하라.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경우가 왜 예외로 나오느냐. 자, 광역시설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돼 있다?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하죠. 그럼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하려면 항상 뭐를 체결하라? 협약. 혼자는 못한다는 얘기지. 아니면 뭐 하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두 사람에서 요걸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그때는 특광시장군수가 설치관리, 자,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그러면 되나요?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에 맨날 봐봐. 여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 왜 틀린지는 몰라. 특광시장군수 원칙이었는데 하여야 하는데 맨날 이러는 거지. 이 광역에서만큼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예외가 된다 그 뜻이에요. 항상 어떻게 돼 있으니까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혼자 설치 관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요 특광시장과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서 왜 광역시설에서는 원칙을 내지 않고 요걸 내느냐. 그러면 항상 이게 지금까지 뭐였기 때문에 원칙으로 나왔는데 광역에서는 예외란 얘기야. 광역에서는. 그래서 예외니까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또 잘 내. 도지사는 거의 답으로 줘. 많이 맞춰줘. 그런데 법인은 왜 자꾸 내느냐. 여러분이 하나 배운 게 여기도 예외니까 설치관리 할 수 있다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국가계획 하면 누가 나왔었나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런데 광역시설은 국가계획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 있다? 법인이야. 그래서 예외니까 내는 거야. 시험에서 두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예외가 요 두 개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국토계획법은 행정청 이름 몰라. 그럼 무조건 누구 쓰면 맞는다? 특광시장군수 쓰면 그게 맞는 답이야. 그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무슨 시설에만큼은 광역시설에서만큼은 그게 예외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계획하면 반드시 국토부 장관인데 광역시설엔 누구로 돼 있다? 법인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광역시설 내면 맨날 이것만 나와. 그럼 왜 나온지를 알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이게 이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원칙을 배웠는데 그 원칙에 반대가 나오니까 시험에 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하시고. 자, 그럼 도지사는 어떤 경우냐. 협약 체결이 안 됐다. 협의의 구성이 안 됐다. 근데 그 관할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와. 항상 여러분 이 지문 같은 도에 있을 때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니까 거의 낼 필요가 없는 거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광역시설은 원칙 예외 두 가지 다 주의하시고 항상 원칙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냥 광역시설 설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대신 바꿔서 그 말이 이렇게 쓰는 걸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 기반,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시고 나온 다음에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내. 도시계획시설 내든가 아니면 뭐를 광역으로 내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내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시험 문제 다 풀리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하실 거. 여러분 책에 예외 1번, 자 1번 누구로? 예외, 광역시설의 예외 그러면 누구? 특광시장군수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사유를 묻겠지. 어떤 경우 이렇게 물으면 뭘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안 만들어져야 돼.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속하고 있다. 같은 도에 속하고 있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도지사 설치 관리. 그다음에 법인에서는 무조건 무슨 계획으로 나와?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국가계획으로.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인데 요 광역시설만큼은 법인에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공동구 설치 관리. 그럼 그 문장만 해봐요. 그럼 공동구 설치할 때 원칙 어떻게 해요? 공동구 설치의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나요? 예외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 왜? 이것도 기반시설이잖아. 이해가 되나요? 아까 공동구도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반시설 이렇게 내는 거야. 공동구 그래도 되는 거야. 공동구 설치의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맞았다 그러셔야 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구라는 건 다 무슨 시설이야?
기반이야, 기반. 그러니까 설치 관리도 요 방법 그대로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해. 그 대신에 공동구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지 이제. 만약에 설치 관리 그 자체를 물으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묻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1번 의부터 다시 한번. 의하면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 특히 무엇들을 말해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또는 통신,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해 놓은 거?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인데 지금부터는 이걸 누가 설치하고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 놓고 할게요. 다른 시설은 따로 문제를 안 내는데 공동구만큼은 별도로 이렇게 따로 문제가. 먼저 공동구에서 설치. 그래서 이제 설치자를 묻는 거지. 설치하는 사람. 요 시설은 누가 설치하느냐. 그러면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 요 공동구는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행자가 설치한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먼저 도시개발구역.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는 곳인가요? 그대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이니까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구역이 지정되면 요 구역이 지정되면 이곳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겠다 그럼 뭐부터 지정해야 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럼 그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구역으로? 요게 지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구역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돼. 요게 지정돼야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럼 여기는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야. 여러분이 어딘가 신도시 만들려고 하면 어디 지구를 뭐로 지정한다 그럴 때 뭐 나와? 택지개발지구라고 나와. 그럼 요거 지정되면 바로 택지개발 들어가. 택지가 뭐예요? 택지. 택지개발이 끝나야 아파트 짓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앞으로 관련된 요 세 가지예요. 어디서 무슨 사업한다 그럼 무슨 구역 나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나와.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들이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작년에도 이 시험 문제가 여기 나왔죠? 거의 공동구 나오면 이 기본 나와, 기본 문제가. 세부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설치하는 사람, 그럼 시행자, 그럼 무슨 사업하는 사람, 반드시 이게 나와. 셋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얼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작년에는 맞게 나왔고, 재작년에는 150만 제곱미터, 그래 틀리게 줬고, 요것만큼은 숫자예요. 요것만큼은. 그래서 요런 구역에서 얼마를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을 하는 누가? 시행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그러면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설치하는 사람, 시행자가 내야 되겠죠. 그리고 점용 예정자라고 그래. 점용 예정자. 점용자가 아니죠, 지금. 예정. 왜? 아직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었으니까 예정자가 부담하라. 그러면 전기 그러면 누구예요? 전기.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죠. 그 전력공사가 점용 예정자가 되겠지. 그 사람도 돈을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부담은 요 두 사람이 부담한다 그래요.
설치할 때 비용 그러면 당연히 누가? 시행하는 시행자와 그걸 점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점용 예정자들이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설치 비용은. 두 번째, 그럼 관리를 할 건데 이 관리자가 누구냐? 관리자는 특광시장군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공동구 관리자 그럼 누구예요? 울산광역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특광시장군수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관리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는가? 당연히 관리자가 내겠죠. 그리고 이제는 점용자라고 그래요. 점용자. 설치할 때는 누구고? 점용 예정.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관리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누구? 점용자 그래. 여러분들 이걸 설마 헷갈리시는 않겠지? 요렇게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누구? 점용 예정자. 관리할 때는 점용하는 사람이에요. 점용하는 사람. 요게 가장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구는. 나머지는 여러분 책에서 몇 개 체크하시면 되는데 공동구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기초적인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두시고 자 체크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공동구 설치해서 자 맨 아래쪽 내려갈게요. 공동구 설치 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 이렇게 했나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1번에 도시개발구역 보이나요? 법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도시개발구역만 알면 돼요.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있나요? 그 다음에 4번에가 정비구역 있나요? 주로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게 이거죠. 근데 이제 딱 한 번이 나온 게 4번과 5번까지 나온 적이 있어. 4번에는 경제자유구역, 5번은 공공주택지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런 다섯 군데에서 다시 면적은 이제 앞에 배웠으니까 면적 얼마 초과? 200만. 그러니까 요런 곳에서 200만을 초과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설치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섯 군데 다 보면요. 끝에가 무슨 단어 붙어 있나요? 무슨 구역, 무슨 지구 이런 말 붙었나요? 그러면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란 뜻이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아니야. 울산광역시 어디에 일부 그게 구역이나 지구란 뜻이죠.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할 때 지역은 무슨 뜻? 전부란 뜻이고 끝에가 지구나 끝에가 구역 나면 어디에 일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어디에 일부를 무슨 구역이나 무슨 지구로 지정해서 그 면적이 얼마 넘거든? 200만 넘거든 그 뜻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하는 사람은 그냥 시행자, 일단 시행자, 그 다음에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면적이 얼마 넘을 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요. 중간쯤에 점 3번 공동구의 수용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1번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공동구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겠죠. 그럼 많이 들었는데 거기다 전기선, 전화선 하나도 안 넣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반드시 거기다 넣으란 이야기야. 그걸 수용한다. 그 말이야. 땅 뺏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걸 수용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는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빠짐없이 어떻게 하나?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바로 시험 문제는 2번이 나와. 그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몇 개냐? 그럼 일단 번호 보세요. 8개가 있죠? 8개가 있죠? 그때 자, 문장 1 보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7번과 8번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란 뜻이. 그래서 지금부터 7번, 8번만 외우시란 얘기야. 시험장 가실 때는.
원래는 다 하는 게 좋은데 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딱 두 개만 외우시는 거야. 자, 7번이 뭐예요? 가스관. 8번은 하수도관. 요건 의무적 사항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보통 나올 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은 이렇게 해서 한 문제씩 내. 그럼 뭐하고 뭐 찾으면 돼요?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중에 하나 나오거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다음 3번의 수용 절차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설치 완료했어요. 그럴 때 그 줄 끝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어떻게 통제? 개별적 통제. 이것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알린다고 나와 있어. 그럼 틀린 이유가 자, 이 공동구가 묻혀있는 자리를 신문에 공고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공고하면 다 가서 빼먹게? 아니면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스관 묻힌 자리도 한 방씩 때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점용 예정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돼. 개별적. 그 신문에 공고하여 알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이었어. 개별적으로 한다 이 부분. 그 다음 오른쪽에 공동구 설치 비용 중간 부분에 1번 설치 비용 부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밑줄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항상 설치하는 시행자하고 그 점용할 예정자들이 함께 부담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이다? 광, 시장, 군수이다. 근데 맨 끝 문장 관리 운영을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지. 권한만 울산광역시장한테 있는데 그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위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용어가 이렇게 나올 때요. 위임이라는 용어가 있고 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앞으로 법률 배우시면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 말이 나오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위임이란 행정청끼리야. 행정기정끼리 권한을 줄 때는 위임이라고 그러고 그 위임은 반드시 아래로 가는 걸 말해. 아래. 그럼 울산광역시장 그럼 누구한테 위임해? 구청장이라 해야지. 구청장. 자 도지사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위탁이란 행정청 아닌 곳에다 권한을 주는 건 위탁이라고 그래. 울산광역시장이 무슨 공사한테 권한을 준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위탁한다고 그래야지. 공사는 행정청 아니니까. 우리는 행정청은 3개밖에 없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사람끼리는 위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닌 쪽에다 권한을 주는 건 위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간혹가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런 것도 물어. 이거 갖고 답 찾을 수가 있잖아. 위임 그러면 뭐다? 누구에서 누구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위탁하면 누구에서 누구로 가냐. 행정청이 아닌 곳에다 권한을 줄 때는 위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공동구 2번하고 3번은 숫자 문제를 내요. 공동구 안전유지관리 계획은 관리자들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숫자네 그냥 그대로.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자 안전점검 실시도 관리자가 1년에 1회 이상 딱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가시면 관리비용 부담이 나와 맨 아래쪽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뭐 하는 자? 점용하는 자, 점용자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누구랑? 관리자고 함께 관리할 사람이 돈 내놔야지. 근데 거기에다가 예정 점용자들도 같이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2번, 3번이 나와요. 그죠? 번호가 3번 번호를 지우세요. 3번 번호를 3번의 내용을 지우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써진 거를 안 보이게 지워.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2번 끝에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2번의 끝 문장 허가 받아야 한다 있어요.
허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3번 번호를 없애는 거야. 2번하고 3번이 한 개. 따로가 아니고 2번, 3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이렇게 2번, 3번을 따로 보면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큰일 나지, 시험장 가면. 2번 내용이야, 2번. 조문 하나인데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번호 3번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 2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원래 점용하려면 설치 비용 부담하라고 그랬죠. 근데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도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시험에 요걸 또 어떻게 냈냐면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사람은 점용 사용할 수 없다로 출제했어. 돈 안 냈어도 점용 사용할 수는 있다야. 단 관리자 뭐를 받아야 돼? 허가. 그럼 허가 받았을 때 이 경우,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점용 사용하겠죠. 그래서 끝 문장 뭐 내면 된다.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걸 3번을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설치 비용 부담한 사람. 이 점용 예정자는 뭐도 부담했어요? 설치 비용도. 그 다음에 점용하고 뭐도 부담해? 관리 비용도 부담하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설치할 때 비용을 안 낸 사람도 점용 사용할 수는 있다야. 있는데 누구의 뭐가 필요해?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를 받아서 점용 사용할 때도 뭐를 납입해야 돼?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입하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율상으로 말할 때 설치할 때 돈 낸 사람하고 설치할 때 돈 안 낸 사람 누가 더 관리비 많이 내요? 그렇지. 당연히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비용은 더 많이 내겠지. 비율적으로는. 부담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설치할 때도 돈 내고 관리할 때 돈 내는데 그 사람은 많이 내는 게 아니겠지. 근데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관리를 점용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라. 돈 더 많이 내고 쏘라. 그 말과 같은 거야. 이해가 됐죠,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2번, 3번인데 3번은 아예 없애고 그렇게 정리하실 거. 자, 그럼 시설 문제는 거기까지 정리하셨고 137로 넘어가요. 바로 이제 5절에 요 5절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서 두 문제씩 나오는 파트예요. 뭐 거의 안 빠지고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여기인데 지금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만 하나 딸랑 냈는데 지금은 전체 흐름을 내게 돼 있어. 전체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 흐름을 모르시면 어차피 이 과정 배워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 설치 등을. 그러면 무슨 계획 결정이 필요한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요게 이제 원래의 지문이에요. 이 상태가. 그런데 법령에서는 요런 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용어를 만들자 해서 이 용어를 도시계획 시설까지는 쓰고 거기다 결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정리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관리계획은 뭐 한다고 그래요? 결정한다고 그러죠? 늘 배웠던 단어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한다를 지금부터 줄여서 뭐라고 그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가 요거 들어갔다는 게 해가시고 시설을 만들 때는 항상 뭐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시설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의 효과는 항상 뭐를 해야 돼?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 사업. 첫날 배우셨어. 첫날. 관리계획 6가지가 나오면 전체 행위제한 나온다. 3번부터는 끝에까지 뭐 나온다? 사업 나온다. 그거에 암기하고 다니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외우면 여기까지 써먹는 거야. 무조건 시설이라는 단어가 결정되면 뭐 한다? 사업한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든다고 결정했다. 그럼 사업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한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시설 만들겠다고 결정해놓고 여러분 땅에서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부터 그걸 배우는 거야. 그게 여러분 책의 권리구제다 그 말이야. 뜻 알으셔야 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다 도로나 공원이나 뭐 만든다고 결정했어. 그럼 결정해서 사업하게 되면 수용해 가겠죠? 수용해 가면 뭘 줘? 보상을 해 주겠지, 보상. 근데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사업 안 하면 보상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계속 묶어만 논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여러분은 계속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해주는 걸 지금부터 배우자 이 뜻이에요. 과정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시설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시설이 우리 땅에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을 바로 해서 보상해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안 하고 놔둔다는 이야기지. 안 하고 놔두면 우리는 돈도 보상도 못 받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행위제한도 받으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그럴 때 보호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안 하면을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요 과정을 배우는 게 요 권리구제다. 요 뜻이 돼. 그럼 먼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그러니까 결정이란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정고시 됐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 하나 있었는데? 관리계획 결정됐다고 효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꼭 해야 되는 게 뭐야? 지형도면 고시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나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늘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면 안 써놔도 무슨 도면 고시됐다, 지형도면 고시됐다를 알아들어야 돼. 문제가 풀어져요.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이 뭐를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해놓고 지형도면 고시 안 하면 도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져. 아무 안 해줘.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겠다는 결정이 내리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했다. 그럼 고시했으면 요 결정했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조항을 줘. 실효조항. 그럼 실효조항을 준다. 그 말은 기간 안에 안 하면, 하라는 기간 안에 안 하면 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실효된다.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항상 앞으로 실효조항이 있다. 이 말은 안 하면 너 없앨 테니까 꼭 해라. 의무를 줄 때 이 실효조항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반대로 이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하라. 그 말이야.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해야 뭐가 발생해? 효력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도로 난다. 결정해놓고 지형도면 고시 안 했어. 그럼 아무 효력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있으면 무슨 도면은? 지형도면은 고시됐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고시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실효조항이 있다. 그러면 만약 2년 주면 2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는 그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는 왜 숫자가 없느냐?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는 배우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숫자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 두 번째가 결정이 고시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다. 그럼 수립해도 여기에는 실효조항은 없다. 이렇게 말해. 다시 날짜 써드릴게요. 날짜. 다시 날짜 써드릴게요. 자, 고시일로부터 3개월.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온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조항은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이건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 하냐면 시설 결정에 한한다. 이렇게 나서. 무슨 단어? 요거예요. 시설이 결정이 있으면 그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결정이 아니면
수립할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실효조항이 없는데 요거는 왜 실효조항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마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 모든 관리계획 몇 개예요? 6개. 6가지가 결정됐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수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은 무슨 결정이 있어야 돼? 시설 그래야 돼. 시설.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해봐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책에 연결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은 요거를 갖다 응용해서 내는 거니까 요건 알고 계셔야 돼. 자, 울산광역시예요. 자, 울산광역시 여기다 만약에 주거지역이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거지역을 여기다 지정하려고 그래. 지정. 그럼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죠. 용도지역이니까 용도지역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그럼 관리계획 결정됐어. 그러면 첫째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그러지 이런다는 이야기야.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은 반드시 고시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 말이야. 이 시설이 아니잖아. 시설 아닌 건 단계별 집행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근데 결정이 되면 무조건 무슨 도면은 지형도면은 이 뜻이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그래요. 무슨 계획 결정? 시설이니까 관리 결정.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설하면 대표적인 게 도로하고 공원이야. 도로, 공원. 그럼 다른 거 왜 안 해요? 그럼 대표적인 거라. 여러분이 땅 묶으려면 개발 못하게 묶으려면 뭐로 묶어? 공원으로 지정하면 돼, 공원. 그럼 절대 개발 못 해. 그리고 맨날 뭐 할 때? 도로 낼 때 많이 묶는 거거든. 그럼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관리 결정이에요. 그럼 첫째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두 번째, 이때는 뭐도 수립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한다 이 뜻이야. 이게 뭐니까? 시설이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무조건 무슨 도면은 고시하고 지형도면은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은 뭐가 결정되면 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도 수립하고 시설이 아니면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다시 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난다 이렇게 도로. 그럼 도로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죠. 결정했으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겠죠. 여기 그린벨트 지정해.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 지정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니까 무슨 도면? 지형도면. 여기다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안 해? 안 하죠? 그 뜻이야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이건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도 이걸 낸 거지. 지형도면 고시 효력 발생일이 언제나 이걸 낸 거지. 그러니까 왜 시험을 내는지 알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요게 결정고시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묻는 시험 문제 요게. 자 다시 결정 끝났다 그럼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지 안 할지는 그 결정한 것이 시설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이야기야. 시설일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시설이 아니면 수립할 필요 없고 그래서 무슨 조항 없어? 실효조항 없다 그래요. 근데 지형도면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무슨 조항이 있고 실효조항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까지 되셨지 이제? 두 번째, 이제 결정고시 되고 2년 안에 결정고시가 됐어. 그래서 2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 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사업 시행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땅에 도로 난다 결정이 됐어. 근데 몇 년간? 2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한다고 2년이 지났어. 근데 요건 하나 미리 할게 배웠으니까. 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설이니까 수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단계하고 2단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3년 안에 시행할 건 1단계야. 사업할 때. 그다음에 3년 후에 할 건 2단계라고 말해.
그때 수립이 됐는데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봐.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몇 년간 사업 안 해? 3년간 안 한다는 얘기. 그럼 3년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설의 부지라는 말은 뭐야? 택지하고 뭘 몽땅 합해서 그냥 부지라고 부르지. 그러면 도로 그러면 도로 부지, 공원 하면 공원 부지죠. 그럼 공원 부지에다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건물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면 가건물 들여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점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농사 짓는 사람 계속 농사 짓게 해줘야지. 그런 게 왜 2년의 개념이야. 원래 시설 만들 땅에는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막 건물 짓고 도로 낸다는데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몇 년간 사업 안 하고 2년간 사업 안 하고 좀 이따 배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땅에다도 여러분이 무슨 행위?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권리가 보호된다 그 말이지. 왜? 보상도 안 해주고 묵고만 놓으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좀 해주자. 이런 의미가 2년짜리예요. 여기 2년. 자, 세 번째. 자, 이제 결정고시가 됐어. 결정고시 되고 3년. 3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 했다. 사업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시설 결정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와. 시설 결정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 여러분 이게 틀리시면 안 돼. 타당성 하니까 5년인데 또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나. 우리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이야. 그러니까 타당성 나왔다고 5년 이러지 말란 얘기야. 지금은 뭐에 대한 거? 관리계획이 아니라 시설이야, 시설.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3년간 사업을 안 했어.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행정청이 안 하겠다 그러면 해제시키면 될 거고 한다면 계속 하면 된다. 그게 3년짜리야. 그러니까 타당성 나왔다고 5년이다. 이거 가장 많이 틀리는 거야. 관리계획의 타당성으로 5년이 맞아. 근데 무슨 결정? 시설. 시설자가 들어가면 5년이 아니라 몇 년? 3년. 그 3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안 하면 뭐 해야 돼?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사업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안 했을 때 이렇게 해주겠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지금 어중간해요. 여기까지 멈춰놓고 쉬었다가 할 테니까 요거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쉬었다 들어갈 거니까.